먼저 한겨레 창간 10년의 이야기를 담은 슬라이드 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1987년 6월) 소박한 정의를 위해 거리에 나선 용감한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군부 독재의 경종을 울린 6월 민주항쟁. 그 항쟁은 새로운 민주화의 전기를 마련합니다. 하지만 13대 대선 결과는 민주화를 염원하던 많은 국민들에게 허탈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좌절의 시간이었습니다. 6월 항쟁으로 얻은 환희와 대선 뒤의 절망이 교차하던 시기에 그 상반된 힘을 한데 모으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987년 9월 70년대 자유언론운동을 주도하던 해직 언론인들과 80년 언론 통폐합 당시 해직됐던 언론인들이 새 신문의 창간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일어나 외쳤습니다. 민주화는 한판의 승부가 아닙니다. 이 한마디가 수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희망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국민들은 마치 헌금하듯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쌈짓돈을 툭툭 털어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전국 방방곡곡 각계각층의 국민 2만 7천 명이 무려 50억 원을 모아주었습니다. 드디어 88년 5월 15일 서울 영등포 양평동 구석진 2층 공장 건물. 10수년 먼지에 쌓였던 기계들을 촐촐히 엮어 만든 윤전기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국민주 신문 한겨레 창간호를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감격의 순간. 난 눈물이 나와서 말할 얘기가 없어. 너무도 고맙고 감격스러운. 한겨레는 창간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40만 독자를 확보하여 유력 일간지의 대열에 올라섰고 89년부터 시작된 발전기금 모금운동에서는 3만여 명의 주주들이 참여하여 무려 117억 원에 달하는 운영 자금을 모아줌으로써 새 사옥을 짓고 최신 윤전기를 설치하여 명실상부한 독립 언론의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의 성금으로 출범한 국민주 신문으로서 그리고 정치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언론으로서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한겨레는 한국 언론계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일제시대 이래 굳어진 한자 병용과 세로쓰기 관행에 맞서 신문 사상 최초로 한글 전용과 가로짜기를 감행하였습니다. 기자윤리강령을 제정하여 기자윤리의 확립과 언론 자유의 수호를 최초로 천명하였습니다. 당시 심각했던 원진 레이온의 산업재해 보도를 필두로 노동 문제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무차별적이고 비이성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던 북한 문제, 이데올로기 문제, 학생운동 문제 등의 민감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다른 언론과는 달리 진실과 공정성을 무기로 맞서왔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언론학자들과 시민들로부터 가장 공정하고 정확한 신문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신문 시장이 무한 경쟁 체제로 돌입하면서 한겨레도 언론 기업으로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한겨레는 이러한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독립언론을 지키는 경제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한겨레의 언론 정신을 폭넓게 알리기 위해 한겨레 21을 창간한 것입니다. 도전적인 기사, 새로운 감각의 편집으로 무장한 한겨레 21은 창간한 지 1년 만에 가판 시장에서 1위를 석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4월 종합영상주간지 시내 21을 창간하여 영화 잡지로서는 경이적인 성공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또한 95년 3월부터 시민들의 평생 교육을 위해 문화센터를 만들어 열린 교육 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7월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하여 멀티미디어 시대에 걸맞도록 골격을 단단히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96년 7월 통일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통일문화 사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인과 함께하는 통신 판매 사업과 역사 기획과 같은 여행 사업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4월 이제는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지역 정보신문 한겨레 리빙을 창간하였습니다. 국민주신문 한겨레. 아직은 여물지 못한 참 언론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안으로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란 이상을 추구하고, 밖으로는 21세기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개혁, 문화의 향상을 추구할 것입니다. 새로운 세기를 향하여 비판과 사유를 거부하지 않고 더욱더 성숙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신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영원히 같이 할 나의 꿈이여, 우리의 기쁨들이여, 들녘에 핀 꽃들과 네, 창간 이후 10년의 이야기를 슬라이드로 엮은 슬라이드 쇼를 감상하셨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방북 취재 계획을 논의했다는 이유로 이영인 온설 고문이 구속되고, 서경원 의원 방북 사건과 관련해서는 편집국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도 겪어야 했습니다. 한겨레에 광고를 싣는 기업에 대해서 안기부가 광고 탄압을 가한 일은 문민정부 하에서도 있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관심과 사랑은 더욱 높아갔습니다. 이영희 고문 구속은 오히려 한겨레 2차 발전기금 모금에 불을 붙여서 117억 원의 어마어마한 자금이 자본금으로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공덕동 사옥과 고속윤전기는 결국 안기부가 만들어준 셈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IMF 체제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입장하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회가 끝난 다음에는 나가시는 분들께 한겨레 신문 창간 이후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담은 한겨레 10년사를 한 권씩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잊지 마시고 꼭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사주간지 시장에서 최고의 잡지로 자리를 잡았고요. 영상 전문 주간지 시내 21을 다시 창간해서 전문적인 영상 잡지로 독보적인 자리를 굳혔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신문사 대표이사이신 권근술 사장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6만 명이 훨씬 넘는 주주들이 200억 원이라는 큰 돈을 모아서 만든 국민의 신문 한겨레 신문이 장관 열도를 맡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겨레 장관은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의 그 도도한 함성이 없었더라면 한겨레 신문은 태어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권과 제도 언론에서 쫓겨난 숱한 해직 기자들의 그 뜨거운 가 없었어도 신문은 태어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권력과 자본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론지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없었더라면 역시 창간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겨레 10년사는 순환과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창간 이태가 되도록 한겨레 기자는 청와대 출입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방문 취재를 계획했다는 이유만으로 논술 고문이 구속됐었습니다. 안기부에 보이지 않는 광고 견제가 유령처럼 한겨레를 괴롭혔습니다. 그런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우리는 줄곧 긴장의 날들을 보냈고 때로는 그것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녹이고 민족 재결합을 추진하는 보도 자세에도 숱한 오해가 늘 뒤따랐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정확한 보도, 공정한 논평을 한겨레는 재산 목록 제1호로 삼았습니다. 여러 차례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가능하도록 언론 환경을 바로 세우는 일에 작은 힘을 보탰습니다. 개혁을 추진하고 그늘진 이웃과 아픔을 같이 하는 일에도 한겨레 신문은 늘 앞장섰습니다. 굶주리는 북한 동포를 돕자고 외치고 또 외친 신문은 남한에서는 한겨레 신문밖에 없었습니다. 동시에 수많은 양심 선언자들이 피난해오는 성지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한겨레는 새로운 10년을 다시 시작합니다.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 통일을 지향하는 창간 정신은 변함없이 지켜질 것입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실천하고 민중의 삶을 향상시키는 외롭고 힘든 길도 흔들림 없이 걸어갈 것입니다. 물론 나라 장래를 걱정하는 정론의 구현은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지상과제입니다. 물론 자본도 취약하고 경영도 미숙해서 어려움이 적지 않지만 주주와 독자 국민의 한결같은 성원으로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6만 주주와 저희를 지켜보고 계신 50만 독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한겨레 창간 열돌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작은 잔치에 시간을 내준 내빈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들의 19번째 대주주이며 현직 대통령이신 김대중 주주 대통령께서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무엇라 감사의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겨레 정관의 정신에 따르면 누구도 1% 이상 주식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19번째 대주주이시긴 하지만은 소유 지분이 0.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제력 집중이라고 비난받을 일은 없으실 겁니다. 창간 당시에 저희들 모금 캠페인에 이런 문안이 있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창간되면 대통령 노릇하기 어려워진다. 모금 캠페인의 문안이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한겨레가 잘 돼야 대통령 노릇하기 쉬워진다. 대통령 노릇이 쉬워져야 국민도 편안하고 나라도 발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축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건술 사장,
그리고 한겨레 사의 모든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 고난의 역정 속에서 10년 세월을 한겨레를 이끌어와서 오늘의 대신문 자리에 올린 권근술 사장과 사내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 말씀드리고, 또 비록 배당은 못 받지만 주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만일 회사가 잘못됐으면 아예 주주의 주식이 휴지에 불과한데, 이제 한겨레가 이만큼 큰 회사가 됐고 또 앞으로 더 커갈 거니까 지금까지 배당은 못 받고 있지만 장래 주식값은 상당히 오를 것이다 생각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한겨레 출발할 때 저희들이 그 주식 모집에 참여하면서 과연 이 일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푼푼히 모은 돈 가지고 신문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신문이 가면 얼마나 갈까? 이런 것을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신문을 발해봤습니다. 지금도 영등포 그 2층 사무실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 출발하던 그때 광경이 선하고, 또 나중에 다시 또 이쪽 옮겨와서 새 신사업 들어갔을 때 거기 축하연에 갔던 기억도 선합니다. 한겨레 신문은 아까 권 사장께서 지적한 여러 가지 주위의 험난한 조건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안타깝게도 생각하고 또 분하게도 생각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싸움도 한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적의 역사요, 또 새로운 신문의 그 훌륭한 발전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서 국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신문을 만들어냈다,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이 10년을 유지해 왔고, 이제는 누구도 어쩔 수 없는 튼튼한 신문으로 자랐고, 또 주간지도 본지 못지않게 성장을 한 이런 발전을 보인 것은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우수한 언론인들이 모두 집결했습니다. 신문사에서 이 탄압에서 밀려나온 사람도 있었지만 좋은 자리를 사표를 내고 한겨레에 참여했습니다. 그런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결국 좋은 대우를 버리고 박봉의 한겨레를 찾아온 이런 일도 과거에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그런 감동적인 광경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참 장하다, 존경스러운 생각을 가진 일이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정말 이 나라 언론에서 언론다운 언론의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아까 권 사장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바로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한겨레 신문이 있음으로 해서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와 정의와 그리고 민족 통일 이런 문제가 보다 더 활발하게 논의되고 많은 영향을 준 것을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한겨레 신문은 부수하고 관계없이, 이제 부수도 매우 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부수하고 관계없이 출발 때부터 큰 영향을 발휘해왔습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그리고 고통받은 사람들이 위로를 바라는 그들에게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에 대해서도 한겨레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영향을 주고 보도될 수 없었던 것들이 보도되고 이러한 영향을 준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겨레는 이 나라의 전혀 독보적인 그런 위치를 확립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이런 일을 해낸 한겨레 여러분들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는 놀라움과 감사한 마음, 이것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겨레가 여기까지 자랐습니다. 10년 동안에 기대 이상의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IMF 체제하에서 한겨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언론 못지않게 겪고 있을 것입니다. 한겨레가 좌절돼서는 안 될 것이고, 한겨레는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만든 한겨레, 국민이 키워온 한겨레, 그 한겨레가 국민에 의해서 앞으로 더욱 발전되도록 다짐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력이나마 한겨레 창간 때부터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저도 한 시민으로서, 한 주주로서 한겨레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도록 저희 모든 생각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협력할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권근술 사장 이하 한겨레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날에 이제 새로운 10년을 향해서 더 큰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겨레 신문사 자문위원이신 신경림 시인의 축시 낭독이 있겠습니다. 독재의 먹구름이 걷히고 민주의 동이 트는 새벽에 그대는 태어났다. 다시는 꺾이고 짓밟히는 사람들이 없는 이 땅을 꽃으로 덮인 복된 고장으로 만들려는 뜨거운 열망 속에서 그대는 태어났다. 도시에서, 농촌에서, 어촌에서, 골목에서 얼마나 많은 작은 주먹들이 모였던가, 얼마나 많은 뜨거운 숨결들이 뭉쳤던가. 우리들의 노래, 우리들의 이야기를 위하여 보라, 그대의 얼굴에 밴 진한 땅과 아름다운 피를. 당신은 낫이 되었다. 돈과 권력이 두려워 아무도 다가가지 못하는 숲속에 들어가 병든 가지와 썩은 밑둥을 쳐내는 낫이 되었다. 횃불이 되었다. 버려진 땅 애진 고장을 찾아 환하게 밝히는 횃불이 되었다. 따뜻한 손길이 되었다. 쓰러진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잡아일으켜 세우는 부드러운 손길이 되었다. 북이 되었다.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소리 높이 울리는 북이 되었다.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낫이 되고 횃불이 되고 북이 되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아직도 구석구석 어둠이 도사리고 있다. 병든 가지와 썩은 밑둥이 숲을 덮고 있다. 쓰러진 사람을 더욱 짓이기는 발길이 있다.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사람들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고약한 덫도 있다. 이제 당신은 더 날카로운 칼이 되어야 한다. 이 세상의 썩은 것 더러운 것을 파헤치고 잘라낼 더 날카로운 칼이 되어야 한다. 어둠을 단숨에 몰아낼 더 밝고 큰 횃불이 되어야 한다. 녹슨 덫을 찾아내어 파 팽기칠 쟁기가 되어야 한다.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땀과 눈물을 모아 나라의 힘으로 만들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리가 되어야 한다. 남과 북을 하나로 이을 다리가 되어야 한다. 우리들의 삶을 일그러뜨리고 있는 분단의 벽을 무너뜨릴 힘찬 불도저가 되어야 한다. 다음은 축하 떡을 나누는 순서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김수환 국회의장, 한겨레 신문사 권근술 사장께서 축하 떡을 나누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한겨레 신문 창간 열도를 축하하고 앞으로의 또 다른 10년을 축복하는 건배가 있겠습니다. 건배 제의는 이 시대의 대표적 지성 이영희 선생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앞에 있는 잔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우미들은 잔이 없으신 내빈 여러분께 잔을 전해 주십시오. 지난 10년 동안 정권을 비롯한 온갖 방향으로부터의 탄압과 억압과 방해를 무릅쓰고 10년간의 형극을 오로지 민주 언론을 위해서 민주적 희생의 정신으로 걸어온 한겨레 신문의 위대한 업적을 치하하고 그리고 앞으로 21세기에 더욱 이 나라의 민주 언론의 등대로서 향도적 역할을 더 크게 기대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축배를 듭시다. 축배. 다른 데 비해서 작은 액수긴 합니다만 저런 대로 또 저희가 그 이제 환율이 1,800대에서 1,300대 전까지 내려왔으니까 많이 내려왔죠. 아마 잘을 하면 앞으로 한 1,200, 1,300 그 선에서 또 그 선 이하로 내려가면 수출에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잘 되기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홀 오른쪽으로 내빈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시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